이번에는 물건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양도세 때문에 물건을, 부동산을 쉽게 사고 팔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명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금과 명의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어떻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인으로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개인으로 물건을 취득을 해서 1년을 채 보유하지 않고 1년이 안 된 시점에 제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70%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을 팔아서 1억을 얻어도 7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1억을 얻은 것 같지만 저에게 남은 돈은 수중에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을 보유했을 때도 6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억에 제가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해도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정작 나에게 남은 돈은 4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물건을 취득을 하셨을 때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서 기본세율에 적용을 받으면 6에서 4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개인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는 2년을 보유하시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과세율이 붙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취득세 설명을 할 때 조정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4군데가 남아있다고 했죠. 다시 기억해 볼까요? 용산, 서초, 송파, 강남. 그렇죠. 이 4군데 지역에 제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0%에서 30%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정부가 발표를 한 곳이 제가 투자한 지역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정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중과세율이 붙어요. 지역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조정 지역이 될 만한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1년이 안 된 시점에 이 부동산을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제가 경매를 낙찰받을 때는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매매 사업자를 낼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매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홈택스나 아니면 세무서에 가셔서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데요. 매매 사업자는 세율이 6에서 45%.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매매 사업자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법인으로도 주택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9에서 24%입니다. 거기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20%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합산했을 때 저희는 29%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앞에 취득세를 저희가 얼마를 냈었죠? 12%를 냈었어요. 그러면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41%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실은 주택을 투자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3억에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4억에 매도를 하려고 해요. 실차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런데 단타를 친다는 게 이제 2년을 보유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제가 물건을 팔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일 때는 아까 70%의 세금을 낸다고 했죠. 그러면 세금이 이미 7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7,7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시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5% 세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옆에 표를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 기준 제가 1억, 시세차익이 1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요 구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진세율이 35%라고 되어 있죠? 35%에서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옆에 적혀있는 1,544만 원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35%에서 1,544만 원을 뺀 금액은 1,956만 원밖에 안 돼요. 개인이 단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는 7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매매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대략 2천만 원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활용을 하실 때는 매매 사업자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세 10%가 붙어도 저는 2,151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9%를 낸다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9%에 저희가 중과세율 20%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총 29%. 그러면 2,9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거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3,19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매매 사업자랑 뭐 1,000만 원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라고 했죠? 저희가 취득세로 이미 12%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플러스 12%를 하시면은 한 5천만 원 가까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제가 매도를 했을 때 제일 저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매매 사업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3억의 낙찰을 받고 4억의 매도를 하는데 2년을 보유했을 때의 경우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2년을 보유를 했을 경우에 사실 단독 명의로 했는지 공동 명의로 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단독 명의를 할 건지 공동 명의를 할 건지는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명의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또 세금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단독 명의로 1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을 때는 세율이 3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이니까 누진세율 35%. 입니다.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 1,54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양도세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00만 원에서 1,544만 원을 빼면 1,956만 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남편과 함께 공동 명의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제 명의로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각각. 그러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보시면 되세요. 과세표준 기준 5천만에서 8,800만 원을 보시면 누진 세율이 24%입니다. 그리고 누진 공제액은 576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에서 빼기 576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624만 원. 한 명당 624만 원만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2명이죠? 그러니까 2명 합산 금액은 1,248만 원이 돼요. 여기에서도 이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팁이 숨어 있어요. 기본공제라는 거를 인당 본인 한 사람당 기본공제라는 거를 2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독 명의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1,700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요. 여기는 각각의 명의대로 250만 원, 250만 원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받았을 경우에는 700만 원 가량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왜 명의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명의는 정말 처음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건 검색을 했어. 그리고 권리분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입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의 선정입니다. 거의 다 끝까지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명의가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일 때, 매매사업자일 때, 법인일 때 저희는 이 모든 걸 양도세라고 부르지만 개인일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양도세를 칭하고요. 그리고 매매사업자일 때는 종합소득세를 낸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법인일 때는 법인세를 내는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매출에 이 주택으로 남긴 시세차익까지 합산이 되니까 법인세를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법인은 주택 투자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인세까지 또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과세 표준을 같이 볼 건데요. 개인으로 냈을 때는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다 제하고 그리고 장기 보유를 했을 때는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특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세대의 1주택이라고 봤을 때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가장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사업자도 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취득하면서부터 팔 때까지 냈던 비용들을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무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거나 2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매매사업자를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매매사업자를 쓰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매매사업자에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금부터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으실 때 낙찰자의 명의와 매매사업자를 내는 대표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낙찰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매사업자를 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매매사업자를 뒤에 낼 수는 있지만 명의는 동일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장점은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출이 DSR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대출을 받기가 개인이 힘든데, 이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매매사업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단점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합산소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직장을 다녀서 월급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시세차익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을 플러스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금이 좀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 세금을, 아꼈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 매매사업자라고 내고 이렇게 세금을 절약했는데 너 왜 매매사업 계속 안 해? 라고 이제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를 내면은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매매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살짝 저희끼리 많은 팁을 드리자면요. 입찰했던 영수증을 좀 모아두고, 원래 낙찰을 받으면 제가 이 매매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낙찰이 계속 되지 않아서 매매 사업자를 못하고 있다라고, 뭐 단기적으로 1년, 2년까지는 아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저희끼리 많은 시크릿 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를 내는데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면세사업자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85제곱미터 이상의 물건들을 거래할 때는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8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세사업자로 만약에 냈을 때는 부가세 10%가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는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쵸? 그래도 양도세를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양도세는 2번, 3번 메모하시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도 여기서 끝! 자, 지금부터는 센스 있는 데니의 1분 요약 정리 시작합니다. 양도세는요, 개인으로 2년 이상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보유하실 때도 내가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을 보유하지 않고 단타를 치려고 했을 때는 매매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사업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단점을 꼭 비교해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9% 내지만 여기서 중과세율 20%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29%의 세금을 내고, 또 처음에 저희가 취득을 했을 때 12%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총 41%의 세금을 먼저 낸다. 그래서 법인은 주택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쉽죠? 부동산 세금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